반갑습니다. 기숙사 답안 실수 무조건 줄이는 법. 아, 시험 보는 날 당일 시험 보고 나면 제일 많이 듣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실수 많이 했다. 1교시 망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럼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실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? 이 실수. 실수는 보통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렇습니다. 두 개로 나눠지죠. 야, 실수하지 마. 또는 실수해도 괜찮아.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얘기를 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실수가 두 가지 그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제가 A형 실수, B형 실수로 나눴는데 A형 실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익숙한 거, 잘 아는 거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그래서 권태, 지루함, 교만함, 방심으로 오는 그런 실수를 얘기합니다. 자, B형 실수는 뭐가 있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, 잘 모르는 것들,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것들, 그 다음에 초보, 미숙에서 오는 그런 실수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실수가 한 개가 아니란 얘기죠. 두 가지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두 가지 실수를 어떻게 이제 보완할 것이냐,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네 타입을 보면 압니다. 이 네 타입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노벨상 받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. 그 심리학자가 그 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심사숙고 뇌가 있고 또 하나는 자동화 뇌가 있다고 합니다. 심사숙고 뇌는 뭐냐면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또 학습할 때가 있죠. 자동화 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학습이 반복되고 숙달돼서 이제 습관화된 경우를 얘기합니다.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바로 2 나오죠. 이렇게 된 경우. 근데 심사숙고 뇌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00 곱하기 2322 이런 것들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심사숙고 뇌가 발동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또 학습할 때 발생하는 뇌인데 이거는 속도가 느립니다. 처리 속도가. 그 다음에 에너지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.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적은 일만 합니다. 그 다음에 자동화 뇌는 뭐냐면 이제 습관화되면 자동화 뇌가 발동합니다. 그리고 속도가 빠르죠.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적게 소모가 됩니다. 그리고 많은 일, 여러 일을 할 수 있죠. 멀티태스킹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B형 실수가 심사숙고 뇌에는 B형 실수가 발생합니다. 그 다음에 자동화 뇌는 이제 A형 실수가 발생합니다. B형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? 이제 그 A형 요거를 자동화 뇌로 넘기면 되는데 이거의 방법은 뭐냐면 반복입니다. 반복. 그래서 수많은 기숙사 선배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? 반복해라, 반복, 반복이 답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이 지금 자동화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야 A형 실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. 그래도 실수는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 A형 실수가 발생하죠. 계속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 지금 요 자동화 뇌까지 온 단계가 뭐냐면 50점대 중후반이 됩니다. 근데 자꾸 A형 실수 때문에 이 합격 점수에 다다르지 못하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럼 A형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이 답안이 내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자동화 뇌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A형 실수가 발생한 이유는 그 답안지 내용이 내 지식과 경험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모든 걸 다 이제 내 거와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보다 보면 또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남의 지식과 경험이지만 이거를 최대한으로 이 자기화해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. 이 언어라든지 이런 순서라든지
또 여러 가지 그 답안, 그 정리한 그 내용들을 나의 지식과 경험에 어떻게 하든 조금씩 녹여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자기야라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남의 답안이 아니라 보다 내 거화된 답안을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. 깊이. 그러니까 내용의 질이죠. 퀄리티. 질을 높여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이 답안 이제 서브노트가 정리한 그 노트가 있을 때 계속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아니면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또 정리해서 또 바꾸고 그런 질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연결입니다. 이거는 어떤 거냐면 챕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? 그 챕터 간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요 단계가 아직 안 된 것 같고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계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50점대 중후반이 되셨으면 답안지 정리한 그 서브노트를 자기화를 자꾸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를 자꾸 증가시키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챕터 또 다른 그런 학문과 아니면 다른 그런 단어들과 자꾸 연결고리를 해서 빈틈없이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으면 기숙사 답안 실수를 무조건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노벨상 받은 심리학자가 데니얼 카너먼이 또 한 얘기가 있는데 보통 출산이 굉장히 힘든데 근데 출산 후에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 너무 행복하다고 하죠. 어떤 행복과 견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을 행복한 기억으로 마무리했으면 다시 출산할 수 있다는 기억으로 나를 지배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경험을 통해서 기억으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은 이 각색이 되어서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는 거죠. 각색이 되어서 내 기억을 지배한다고 합니다. 기숙사를 시작했을 때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. 어렵고 외롭고 근데 그 기숙사가 마무리가 합격하고 또 나의 인생에 굉장한 그 임팩트로 작용해서 좋은 기억과 행복한 기억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바로 이런 고통의 기억들, 고통의 경험들이 각색이 되어서 내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겠죠. 그래서 또 다른 것들, 또 어떤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도전한다고 해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. 저 리처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. 기숙사 간절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